이 문신 어디서 새긴 거요? 도연은 서연의 다리에 새겨진 문신을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부장님, 왜 그러시죠? 이건 잊지 말자는 그런 뜻인데? 서연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그 순간 15년 전 자신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순식간에 떠올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그곳에 작은 기적이 닿길 바랍니다. 서울구로공단의 아침은 언제나 똑같은 소음으로 시작됩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지게차가 움직이는 굉음, 그리고 인부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인 채 회색빛 하늘 아래로 퍼져나가죠. 이곳에서 25년째 일해온 박도현은 그 소음에 이미 익숙해진 지 오래입니다. 아니, 익숙해졌다기보다는 그 소리 속에 자신을 묻어버린 거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도연은 올해 48입니다. 관리부 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지만 그에게 그 자리는 자랑도 위안도 아닙니다. 그저 하루를 버티기 위한 이유일 뿐이죠. 4년 전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외아들은 13살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말에 만납니다. 만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들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도연은 그저 밥을 사주고 용돈을 주는 게 전부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그게 다였습니다. 도연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구로의 낡은 오피스텔을 나섭니다. 엘리베이터는 자주 고장나고 복도에는 담배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그는 그 냄새조차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냄새가 자신의 삶과 닮았다고 생각하죠. 탁하고 무겁고 지워지지 않는 무언가. 공장에 도착하면 도연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현장을 둘러봅니다. 젊은 직원들은 그를 보면 인사는 하지만 눈빛은 차갑습니다. 꼰대 부장님이라는 별명이 붙은 지도 꽤 됐습니다. 도연은 그걸 압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니, 신경 쓸 힘이 없다는 게 맞겠죠. 부장님, 이번 주 생산량 보고서 올립니다. 젊은 대리가 서류를 건넵니다. 도연은 고개도 들지 않고 받아들죠. 수고했네. 짧은 대답입니다. 그 대리는 인상을 찌푸리며 돌아섭니다. 도연은 그 표정도 그 한숨도 다 압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말을 더 하려면 감정이 필요한데 도연에게는 그런 게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면 도연은 구내식당 구석자리에 앉아 혼자 밥을 먹습니다. 주변에는 젊은 직원들이 모여 웃고 떠들지만 도연의 자리만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그는 국물을 떠먹으며 창밖을 봅니다. 회색빛 공장 건물들, 녹슨 철제 계단, 그리고 그 사이로 보이는 하늘. 하늘마저 회색입니다. 퇴근 후에는 편의점에서 막걸리 한 병을 사서 오피스텔로 돌아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만 보는 게 아니라 소음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도연은 막걸리를 따라 마시며 중얼거립니다. 사람은 늙는 게 아니라 말라가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쉰 듯 낮습니다. 죄책감이 사람을 이렇게 말리더라. 그는 빈 컵을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봅니다. 천장에는 곰팡이 자국이 번져 있습니다. 언제부터 생긴 건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15년 전 그날이 떠오릅니다. 홍대 앞 작은 재즈다. 그날 도연은 33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혼자 나와 바람을 쐬고 있었죠.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담배 있으세요? 22살의 여대생 서윤이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 맑은 눈빛. 도연은 담배를 건네며 불을 붙여줬습니다. 서윤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힘든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낯선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들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도연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삶이 좀 무겁네요. 저도요. 어른들이 다 그렇게 사나 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유는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이었고, 도연은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나이 차이도 처지도 달랐지만 이상하게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보는 사람끼리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교감이었죠. 그 후 석 달 동안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깊은 관계였습니다. 서윤은 도연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했고, 도연은 서윤에게 자신의 상처를 털어놓았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걸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윤이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문신하러 갈래요? 제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 거기 진짜 잘한대요. 문신? 갑자기 왜? 기억하고 싶어서요. 이 순간을, 오빠랑 함께한 이 시간을.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태원의 작은 문신샵으로 갔습니다. 서유는 종아리에 잊지 말아요라는 세 글자를 새겼고, 도연은 가슴에 작은 별 하나를 새겼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서유는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웃었습니다. 아파?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남기고 싶어요. 시술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서윤이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잊지 말아요. 제 말 약속해줘요. 그래, 잊지 않을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 한 달 뒤 서윤이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도연은 도망쳤습니다. 회사에서는 승진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집안에서는 중매로 만난 여자와의 결혼 날짜를 잡고 있던 때였습니다. 책임질 용기도 맞설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두려웠을 뿐입니다. 도연은 다시 눈을 뜹니다. 막걸리 병은 이미 비어 있습니다. 그는 병을 바닥에 내려놓고 중얼거립니다. 미안해, 서윤아. 정말 미안해. 그 말은 허공에 흩어집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몸을 기댄 채 잠듭니다. 꿈속에서도 그는 회색빛 하늘을 봅니다. 다음 날 아침도 똑같습니다. 6시에 일어나고 공장에 가고 묵묵히 일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도연의 삶은 반복입니다. 그리고 그 반복 속에서 도연은 조금씩 천천히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공장 사무실에는 소란스러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새로 들어온 계약직 직원 때문이었죠. 도연은 서류를 정리하다가 총무팀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신입 들어온다며? 응, 계약직인데 서류 업무 담당한대. 어떤 사람이래? 글쎄, 조용한 스타일이라던데. 도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신입이 들어오든 말든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하늘은 회색빛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총무과장이 한 여자를 데리고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팀에서 일하실 한서연 씨입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33쯤 되어 보이는 여자. 단정하게 묶은 머리, 조용한 눈빛, 그리고 입가에 어린 희미한 미소.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서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의 톤, 말끝의 억양. 도연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과 너무 닮았습니다. 아니, 닮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마치 서윤이 나이를 먹고 다시 나타난 것 같았죠.
총무과장이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 관리부와도 협업하실 일이 많으니까 박 부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세요. 도연은 애써 태어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연은 도연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 같기도 하고 원망 같기도 한 그 무언가. 도연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불안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평소처럼 구석자리에 앉아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부장님, 여기 앉아도 될까요? 도연은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편하게 앉으세요. 서연은 밥을 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공장 일이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배울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익히면 됩니다. 부장님은 여기서 오래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25년이나. 그렇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도연은 온몸이 긴장되는 걸 느꼈습니다. 서연의 말투, 숟가락을 드는 방식,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생각하는 모습. 모든 게 서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아닙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서연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마저 서윤과 닮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도연은 급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복도로 나와 찬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그냥 닮은 사람일 뿐이잖아.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닮은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걸. 그 불안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도연은 회의실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부장님, 총무과장님이 이 서류 확인해 달라고 하셨어요. 여기 놓으세요. 서연은 서류를 책상 위에 놓으며 몸을 살짝 숙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의 바지가 살짝 올라가며 발목 위쪽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그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희미하게 드러난 글씨. 잊지 말아요.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글씨체, 그 위치, 그 모든 것이 15년 전 서윤의 다리에 새겨졌던 그 문신과 똑같았습니다. 서연은 도연의 시선을 느꼈는지 바지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서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나갔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 문신이. 그날 저녁 도연은 일찍 퇴근했습니다. 아니, 도망치듯 공장을 나왔다는 게 맞는 표현이겠죠. 오피스텔로 돌아와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한 병, 두 병. 하지만 취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설마 서연이 서윤과 관계가 있는 건가?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한서연이라고 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던지고 소파에 몸을 묻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아, 내가 보낸 거니? 날 벌주려고?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창밖에서 바람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보였습니다. 서연의 다리에 새겨진 그 세 글자가 잊지 말아요.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무언가가 시작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것은 15년 전 자신이 저질렀던 죄에 대한 대가일 거라는 걸. 도연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면도를 하다가 손이 떨려 턱에 상처를 냈습니다. 피가 조금 났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오늘 서연을 다시 보면 뭐라고 말해야 하지? 도연은 넥타이를 매다 말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자. 모르는 척하자. 그냥 지나가자.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이미 본 것을 못 본 척할 수 있을까요? 도연은 한숨을 쉬며 집을 나섰습니다. 공장에 도착했을 때는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하늘은 회색빛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연도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단정한 차림, 조용한 인사, 그리고 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하는 모습. 도연은 서연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서연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무언가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에게는 그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저 여자는 대체 누구지? 왜 서윤과 똑같은 문신을 하고 있는 거야? 오전 내내 도연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보다가도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고 전화를 받다가도 서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일부러 늦게 식당으로 갔습니다. 서연을 피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식당 입구에서 서연과 마주쳤습니다. 부장님, 식사하러 가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가려던 참이었어요. 같이 가실래요? 도연은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식당으로 걸어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해서도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받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국을 떠먹으며 슬쩍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서연은 밥을 먹으면서도 어딘가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한 얼굴. 도연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서연 씨, 어제 제가 본 게 문신이었나요?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동작이 멈춘 것이죠.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네, 문신이에요. 언제 하신 건가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래전이요. 아주 오래전에. 그 문신 무슨 의미인가요? 서연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잊지 말라는 뜻이에요. 부장님. 도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뭔가 숨겨진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를 잊지 말라는 건가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계속 먹을 뿐이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으니까요. 그 답을 듣는 게.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서연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부장님, 혹시 문신하신 적 있으세요? 도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시나요? 그냥요. 문신 이야기가 나와서요. 도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문신 같은 거 안 합니다. 서연은 도연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과 확신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전 부장님이 하신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냥 느낌이요. 서연은 그렇게 말하고는 먼저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서서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등이 떠밀려 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처럼. 오후 4시쯤 도연은 화장실에 갔습니다.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겁에 질린 얼굴이라고 해야 맞겠죠. 화장실을 나오려는데 복도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언니.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니야, 그 사람 아직 몰라. 천천히 할 거야. 언니가 원하는 게 뭔지 알잖아. 나도 그걸 원해. 도연은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언니, 서연에게 언니가 있나? 그리고 그 사람이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걸까? 혹시 자신을 말하는 건 아닐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도연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서연에게 언니가 있어. 그리고 그 언니가 뭔가 원하는 게 있어. 도연은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키보드를 치려고 했지만 글자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서연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부장님, 퇴근하세요? 네, 먼저 가보겠습니다. 도연은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고 백미러를 봤을 때 서연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도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슬펐습니다. 도연은 차를 몰고 공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췄을 때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서연, 넌 대체 누구니? 왜 내 앞에 나타난 거야?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도연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불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그 일주일 동안 서연을 피하려 애썼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일부러 시간을 어긋나게 식사를 했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으면 진실을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도연에게 자꾸 다가왔습니다. 서류를 전달하러 오고 업무 문의를 하고 커피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게 자연스러웠지만 도연에게는 의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도연은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중충한 날씨만큼이나 도연의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5시 반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오늘도 서연과 마주치지 않고 빠져나가고 싶었습니다. 컴퓨터를 끄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 가볍게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장님.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의 등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서연이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퇴근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마침 퇴근하려던 참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층수 표시판만 바라봤습니다. 1층, 2층, 3층.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로비로 나왔습니다. 도연은 빠르게 걸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다시 불렀습니다. 부장님, 잠깐만요. 도연은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니 서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서 하시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처 커피숍에 가서 얘기해요. 30분만 시간 내주세요. 도연은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을 보니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공장 앞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쓰고 걷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커피숍은 한산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그런지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아메리카노를, 도연은 따뜻한 물을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음료가 나왔습니다.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부장님, 전 한서윤의 동생이에요.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물컵을 든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서윤. 내 동생? 네. 언니 기억하시죠? 15년 전 홍대에서 만났던 22살의 여대생. 도연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어떻게? 제가 부장님을 찾아온 건 우연이 아니에요. 계획이었어요. 서연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도연 앞에 놓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서윤과 젊은 도연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이 사진 기억나세요? 도연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언니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부장님. 서연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언니가 임신했을 때 부장님은 떠나셨죠. 연락도 안 받고 만나주지도 않고. 도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언니는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가족들한테도 버림받고 친구들도 다 떠나고. 혼자서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 합병증으로 죽었어요. 23의 나이에. 아기는 살지 못했어요.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럴 리가. 제가 그런. 사실이에요. 언니는 부장님 때문에 죽었어요. 서연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도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언니는 죽기 전에 저한테 말했어요. 도연 오빠를 미워하지 말라고. 그 사람도 무서웠을 거라고. 서연은 자신의 종아리를 가리켰습니다. 이 문신 보이죠? 잊지 말아요. 언니가 새긴 거예요. 부장님이 언니 다리에 새겨줬다고 들었어요. 도연은 그 문신을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자신이 서윤의 다리에 새긴 그 글자. 언니가 죽고 나서 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글자를 새겼어요. 언니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을 찾기 위해서. 저를 찾기 위해서? 네. 전 부장님을 찾는데 15년이 걸렸어요. 저도 제 인생을 살아가야 했기도 했지만 직장도 부장님이 여러 번 옮기기도 했고 정말 찾기 힘들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전 부장님이 언니한테 사과하길 바라요. 진심으로. 그리고 언니를 평생 기억해 주길 바라요. 도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언니가 남긴 편지예요. 부장님 앞으로 쓴 거예요. 죽기 전날 밤에. 봉투를 받은 도연의 손은 심하게 떨렸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부장님이 뭘 잃었는지, 언니가 뭘 잃었는지.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이제 가볼게요. 다음 주 월요일에 회사에서 봐요, 부장님. 서연은 우산을 들고 커피숍을 나갔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에는 서윤의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다가 도연은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노란색으로 바랜 편지지. 서윤의 글씨였습니다. 오빠에게. 오빠, 잘 지내죠? 전 이제 곧 아기를 낳아요. 무섭지만 기대도 돼요. 오빠를 닮은 아기일 거예요. 오빠를 미워하지 않아요. 오빠도 무서웠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저를 잊지 말아요. 우리가 함께했던 그 시간을. 오빠가 제 다리에 새겨준 그 글자처럼. 오빠, 사랑했어요. 마이너스 서윤. 도연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주말 이틀 동안 도연은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서윤의 편지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막걸리 병이 바닥에 굴러다녔고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밤 도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초라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셔츠를 벗었습니다. 가슴에 있는 작은 별 문신이 보였습니다. 15년 전 서윤과 함께 새긴 그 별. 도연은 그 별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서윤의 온기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도연은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출근해야 했습니다. 서연을 만나야 했습니다.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공장에 도착했을 때 사무실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직원들은 각자 일을 하고 있었고 서연도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들어서자 서연이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일을 하려고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보다가도 서윤의 얼굴이 떠올랐고 전화를 받다가도 서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식당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먹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오후 2시쯤 서연이 도연의 책상으로 왔습니다. 부장님, 편지 읽으셨어요? 네. 읽었습니다. 어땠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랑 잠깐 옥상에 갈 수 있을까요? 할 얘기가 더 있어요. 두 사람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서연은 난간에 기대어 서서 말했습니다. 부장님은 언니를 사랑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런데 왜 떠났어요? 겁이 났습니다. 책임질 자신이 없었어요. 비겁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하시네요. 전 부장님이 변명할 줄 알았어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사실 전 부장님을 미워하려고 여기 왔어요. 복수하려고요. 부장님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싶었어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연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장님을 직접 보니까 이미 충분히 고통받고 계시더라고요. 언니만큼은 아니겠지만 서연은 도연을 돌아봤습니다. 부장님, 지금도 언니 생각하세요? 매일 생각합니다. 1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요? 정말입니다. 술을 마시면 서윤이 보이고
잠들면 서윤이 꿈에 나타나요. 제가 저지른 죄가 저를 따라다닙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니도 그랬을 거예요. 매일 부장님 생각하면서 울었을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만 불었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장님, 언니 산소 가보실래요?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산소요? 네. 언니 무덤이 파주에 있어요. 이번 주말에 같이 가요. 언니한테 직접 사과해 주세요. 도연은 망설였습니다. 서윤의 무덤 앞에 선다는 것. 그건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과 정면으로 대면하는 일이었습니다. 무섭죠? 언니를 마주하는 게. 서연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가야 해요. 그게 최소한의 예의예요. 부장님이 언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에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에 파주 모란공원에서 만나요. 제가 문자로 주소 보내드릴게요. 서연은 옥상을 떠났습니다. 도연은 혼자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멀리 회색빛 공장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그 너머로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윤아, 이제 널 만나러 가야겠구나.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저녁을 먹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이 아니라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옷장을 뒤졌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15년 전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윤과 함께 찍은 사진들, 서윤이 준 작은 선물들, 영화표, 메모지. 도연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봤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홍대 앞에서 찍은 사진. 서윤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도연은 어색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짧았지만 진심이었던 시간. 도연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흘리지 못했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토요일까지 나흘이 남았습니다. 도연은 그 나흘 동안 서윤에게 할 말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어떤 말로 용서를 구해야 할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로도 자신의 죄를 씻을 수는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도 도연은 가기로 했습니다. 서윤을 만나러. 마지막으로.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도연은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였습니다. 약속 시간까지는 4시간이나 남았지만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연은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샤워를 했습니다. 마치 몸에 배어있는 죄를 씻어내려는 것처럼. 하지만 아무리 씻어도 마음은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옷장 앞에 섰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검은색 정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례식에 입는 옷. 도연은 그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서윤을 만나러 가는 건 어쩌면 뒤늦은 장례식 같은 것이니까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자신이 보였습니다. 15년 전보다 훨씬 늙어 있었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23의 모습 그대로인데 자신만 늙어버렸습니다. 도연은 어제 꺼내둔 상자에서 서윤의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함께 가져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 들러 국화꽃 한 다발을 샀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10년 넘게 타고 다니는 낡은 소나타가 서 있었습니다. 한때는 가족과 함께 타던 차였지만 이제는 혼자 출퇴근할 때만 쓰는 차가 되어버렸습니다. 도연은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파주 모란공원을 찍었습니다.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나왔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차를 몰고 구로를 빠져나왔습니다. 자유로를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물은 고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서 운전했습니다. 손은 핸들을 잡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15년 전 그날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파주에 가까워질수록 도연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몇 번이나 차를 돌리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모란공원 입구에 도착한 건 9시 반이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한 것이죠. 도연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엔진을 껐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핸들을 잡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아, 이제 널 만나러 가. 도연은 중얼거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0시 정각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손에는 하얀 국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오셨네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두 사람은 말없이 묘지 쪽으로 걸었습니다. 길은 구불구불했고 양쪽으로는 수많은 묘비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묘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안에 잠든 사람들도 모두 누군가의 사랑이었겠죠. 누군가의 후회였겠죠. 10분쯤 걸었을까요? 서연이 멈춰 섰습니다. 여기에요. 작은 묘비였습니다.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평범한 묘비. 거기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서윤 2002년 3월 15일 - 2025년 6월 8일 사랑하는 딸이자 언니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도연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서윤아.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부장님. 아니, 도연 오빠랑 같이 왔어.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으로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도연은 입을 열 수 있었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겁쟁이였어. 너를 사랑했으면서도 책임질 용기가 없었어. 나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 때문에 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도연은 눈물을 닦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단 하루도. 너와 함께했던 그 시간을 평생 기억했어.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내가 필요했을 때 내가 없었는데. 도연은 가져온 사진을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홍대에서 함께 찍었던 그 사진. 이거 기억나니? 우리 처음 만난 날 찍은 사진. 넌 그날 진짜 예뻤어. 아니, 항상 예뻤지. 서연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언니는 부장님을 기다렸어요. 끝까지. 서연의 말에 도연은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너무 무서워했대요. 하지만 동시에 기뻐했대요. 부장님의 아기니까. 서윤아. 병원에서도 계속 부장님 이야기를 했대요. 도연 오빠는 착한 사람이라고. 무서웠을 뿐이라고.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도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부장님은 오지 않으셨죠. 언니가 아기를 낳던 날도, 언니가 숨을 거두던 날도.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의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도연 오빠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내가 약속을 못 지켜서라고 했대요.
무슨 약속? 잊지 않기로 한 약속이요. 서로를. 도연은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묘비를 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그의 울음소리가 묘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참배객들이 쳐다봤지만 도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도연은 조금 진정이 되었습니다. 서연이 물 한 병을 건넸습니다. 도연은 물을 마시며 숨을 고르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나는 앞으로 너를 평생 기억할 거야. 아니, 이미 평생 기억해왔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도연은 가슴의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새겨진 작은 별 문신을 보였습니다. 이거 봐. 우리 함께 새긴 별. 아직도 여기 있어. 너와 함께했던 그 시간의 증거.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그 문신을 바라봤습니다. 부장님도 문신이 있었군요. 흥, 너처럼 나도 잊지 않으려고 새긴 거야. 도연은 국화꽃을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서윤아, 이제라도 만나서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서. 아니, 이런 말조차 사치겠지. 그래도 말할게. 사랑했어. 진심으로. 그리고 미안해. 평생.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흩날렸습니다. 도연은 그 바람 속에서 서윤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오빠. 이제 그만 아파해도 돼요. 착각이었을까요? 하지만 도연은 그 목소리를 듣고 조금 안도했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윤과 함께 묘지를 떠나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길,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도연의 눈은 여전히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서연도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장님,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도연은 차 문을 열다 말고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뭡니까? 사실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부장님을 찾아서 뭘 하려고 했는지. 서연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치료 예약 확인서였습니다. 이거 문신 제거 예약이에요. 다음 주 화요일.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문신을 지우시겠다고요? 네. 오래 생각했어요. 이 문신이 언니를 기억하는 방법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저를 과거에 붙잡아두는 족쇄였더라고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언니가 원했던 건 제가 복수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거였을 거예요.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부장님도 이제는 놓아주세요. 죄책감에서, 후회해서. 언니는 부장님이 평생 아파하길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부장님, 언니한테 사과하셨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이제 살아가세요. 부장님의 삶을. 서연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저도 이제 제 삶을 살아보려고요. 33인데 아직 한 번도 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언니 동생으로 복수하는 사람으로만 살았으니까. 도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연 씨.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셔서. 고마울 거 없어요. 저도 이제 떠나보내고 싶어요. 미움도 원망도. 서연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연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차가웠지만 악수는 따뜻했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연의 질문에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계약 기간만 채우고 그만둘 거예요.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려고요.
부장님 보면서 계속 언니 생각날 것 같아서요. 그게 좋겠습니다. 부장님도 새로 시작하세요. 이제는 서연은 돌아서서 자신의 차로 걸어갔습니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차에 타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부장님, 언니 말 전해드릴게요. 언니가 제 꿈에 나타나면요. 무슨 말인가요? 도연 오빠, 이제 그만 미안해해도 된다고. 난 행복했다고. 서연의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도연은 그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혼자 남은 주차장. 도연은 자신의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들을 잡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도연은 가슴의 셔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별 문신을 만졌습니다. 차갑게 느껴졌던 그 별이 이제는 조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윤아, 서연이가 문신을 지운대. 너를 잊는 게 아니라 너를 제대로 기억하기 위해서래. 나도 이제 그렇게 해도 될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알 것 같았습니다. 서윤이 뭐라고 말할지. 도연은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오는 길과는 달리 돌아가는 길은 조금 가벼웠습니다. 여전히 무겁긴 했지만 전처럼 짓눌리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자유로를 달리며 도연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조용한 발라드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연은 그 노래를 들으며 운전했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흘러가야 한다고. 멈춰 있지 말고. 구로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도연은 오피스텔로 가지 않고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작은 공원이었지만 나무들이 있었고 벤치가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오랜만에 하늘을 제대로 본 것 같았습니다. 15년 동안 고개를 숙이고 살았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서연에게서 온 문자. 부장님, 오늘 고생하셨어요. 저도 오늘 많이 울었지만 시원했어요. 부장님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월요일에 봬요. 도연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서연 씨도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공원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서윤아, 우리 아이도 저렇게 컸을까? 저렇게 웃으면서 뛰어다녔을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전처럼 숨이 막히는 아픔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픈 것. 아파도 되는 것.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오피스텔로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막걸리 병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병들을 하나씩 꺼내 싱크대에 부었습니다. 하나, 둘, 셋. 모두 6병. 막걸리가 싱크대로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은 그걸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만 마셔야겠다. 술로 잊으려고 하지 말고. 그날 밤 도연은 오랜만에 제대로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잠, 편안한 잠. 꿈속에서 서윤을 봤습니다. 하얗게 빛나는 옷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제 괜찮아요. 저도 오빠도. 서윤은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그 뒷모습에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그리고 사랑했어. 도연은 꿈속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별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아침을 맞이하는 게.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도연은 그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삶이. 봄이 왔습니다. 서연이 회사를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약 기간을 채우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마지막 날 두 사람은 짧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잘 지내세요, 부장님. 서연 씨도 행복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고 도연은 그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 후 도연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공장에서 일했고 똑같은 오피스텔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을 받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출근길에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직원들이 모여있는 테이블에 함께 앉기도 했습니다. 부장님, 여기 앉으세요. 젊은 대리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습니다. 요즘 표정이 좀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이세요. 도연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퇴근길이었습니다. 도연은 차를 몰고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태원의 작은 문신샵. 15년 전 서윤과 함께 갔던 그곳. 가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도연은 차에서 내려가게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손님 한 명이 문신을 받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종이 딸랑거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중년의 남자가 인사했습니다. 15년 전 그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늙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신 제거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아, 네. 어디 부위인가요? 가슴이요. 작은 별 하나. 남자는 도연을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손님 혹시 15년 전쯤에 여기 오신 적 있으세요? 도연은 놀랐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희미하게요. 연인이랑 같이 오셔서 둘 다 문신하신 분. 여자분은 다리에 글자, 남자분은 가슴에 별. 맞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그때 참 예쁘셨는데.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 남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문신을 지우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우는 게 아니라. 도연은 셔츠 단추를 풀어 가슴에 별을 보였습니다. 이 별 주위에 뭔가 더하고 싶어요. 작은 글씨로요. 잊지 않되 놓아준다라고.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우는 게 아니라 추가하시겠다고요? 네. 그녀를 잊는 게 아니라 제대로 기억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의미 있는 문신이네요. 시술은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아팠지만 도연은 참았습니다. 15년 전처럼. 하지만 그때와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때는 기억하기 위한 아픔이었다면 지금은 떠나보내기 위한 아픔이었습니다. 시술이 끝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별 주위로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잊지 않되 놓아준다. 마음에 드십니까? 네, 완벽합니다. 도연은 계산을 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빠야. 아, 아빠. 무슨 일이에요? 일은 아니고.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밥 같이 먹자. 아들이 잠시 망설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말요? 토요일은 괜찮은데. 그래, 토요일에 보자. 내가 좋아하는 거 사줄게. 알겠어요, 아빠. 전화를 끊고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토요일, 도연은 아들을 만났습니다. 레스토랑에 앉아 마주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했지만 예전보다는 나았습니다. 아빠, 웬일이에요? 갑자기 밥 먹자고 하시고. 그냥 내 얼굴 보고 싶었어. 아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연이 이런 말을 한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아빠,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는 두 사람은 천천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미래 이야기. 도연은 아들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진심으로. 헤어질 때 도연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 자주. 네, 아빠. 아들이 돌아서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도연은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한 달 후 도연은 다시 파주로 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서윤의 묘 앞에 섰습니다.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아, 나왔어.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서연이는 잘 지내고 있을 거야. 문신도 지웠대. 이제 자기 삶을 살겠다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도 이제 살아보려고. 내가 원했던 것처럼. 너를 잊지 않으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도연은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새겼어. 잊지 않되 놓아준다고. 너한테 하는 말이야. 그리고 나한테 하는 약속이고. 묘비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알 것 같았습니다. 서윤이 미소 짓고 있을 거라는 걸. 서윤아, 사랑했어. 그리고 고마웠어. 내가 내 삶에 있어줘서. 도연은 일어섰습니다. 뒤돌아 걸었습니다. 이번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연은 그 음악에 맞춰 핸들을 두드렸습니다. 자유로를 달렸습니다. 한강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봄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물결. 도연은 그걸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삶이. 공장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도연은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농담도 하고 격려도 했습니다. 꼰대 부장님이라는 별명은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옥상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젊은 대리가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그래? 어떻게? 살아계신 것 같아요. 도연은 웃었습니다. 맞아. 이제야 살아가고 있어. 해가 저물었습니다. 도연은 퇴근길에 꽃집에 들렀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를 샀습니다. 오피스텔 창가에 놓을 화분. 집에 돌아와 화분을 창가에 놓았습니다. 물을 주었습니다. 작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꽃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잊지 말아요. 하지만 이제는 살아갈게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주황빛 하늘. 도연은 그 하늘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이제 그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을 스쳤다면 그 따뜻함을 누군가에게 전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평화롭길 진심으로 바랍니다.